안녕하십니까? 개발자 영어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그동안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 진행하느라 개발자 영어 잠깐 이제 쉬고 있었는데요. 다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개발 관련 질문과 대답 방법입니다.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 잘 하셔야 되고요. 대답 이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오늘 몇 가지 지식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하고 어떻게 답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정보를 검색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개발자로서의 어떤 자질 또는 능력,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여러 가지를 개발도 역시 잘하시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제 블로그 그리고 제 슬라이드 쉐어 제 유튜브에 오늘 올라온 내용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고 대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스스로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걸 남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거기에서 또 정보를 얻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잘만 활용하게 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좋은 질문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을 이제 보고 있던 사람도 나도 저는 그거 궁금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답변이 달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를 검색할 때도 역시 동일한 그런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하나가 많은 개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댓글이 달리면서 또 참여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이 훌륭한 질문, 좋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답입니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대답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저 같은 경우도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다시 또 한 번 더 이제 아무래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재밌는 것들 다시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제가 기존에 알았던데 또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들 다시 보강하고요. 여러 가지 일련의 긍정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리하고 발표 능력을 높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 머릿속으로 묻고 머릿속으로 답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공식적으로 묻고 답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크게 정리되지 않고 그냥 툭툭 던지고 툭툭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남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정리 그리고 발표 능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늡니다. 서로서로 이제 좋은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질문을 잘하고요. 답변을 잘하면 남들뿐만이 자기뿐만이 아니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내용을 나눴습니다. 먼저 질문을 제대로 하는 방법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 답변을 제대로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내용 쭉 그냥 나열해 놓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답 얻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답할 수 있게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요. 답변하는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중간에 댓글로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윈이 나는 그런 경기를 펼치도록 여러분들이 출발점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죠.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머지 단추들 잘 안 낀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자기 상태를 밝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내 상태가 어떻는지 얘기를 하죠. 개발 관련해는 맥락이 존재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여러분들 의사선생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자기 증상들 설명 또는 이제 문진표 작성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똑같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 내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표현해야 마땅하고요. 그걸 여러분들은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요. 먼저 증상을 얘기합니다. 윈도우 10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갑자기 크롬이 프리징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맥락을 설명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네트워크 연결도 확인이 끝났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해봤고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나는 무엇을 모르는지. 이게 바로 맥락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문제를 정의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해 보이는데 크롬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지 알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내가 정말 궁금한 사안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음 나올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크롬에서 감시해가지고 어떤 특정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많이 먹는 거를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메모리를 가장 많이 먹는 탭 또는 어떤 URL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런 추가적인 질문, 답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출발점으로서는 아주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법보다는 방법 중에서 구체적인 단계를 물어보는 편이 대답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개방된 질문을 할 경우 너무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묻는 사람도 대답 안 와서 좀 화가 날 경우도 있고요. 왜 내가 이거 질문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답변한 사람도 뭘 답변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어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알아듣는 아주 이제 고수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고수들한테 답변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게 좀 있습니다. 고수들은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들의 관심을 끌 만큼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흥미로운 질문들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윈도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있는 파일을 바로 편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이제 좋긴 한데요. 요거보다는 한번 보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SSH로 접속해서 원격 컴퓨터의 파일을 바로 편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라는 것을 뺐지만 저게 있으나 없으나 SSH로 접속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접속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밝히고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되면 좀 난감합니다.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로그인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도를 알 수 있죠.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의도가 뭐냐면 이거죠.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한다. 그리고 난 SSH 접속으로 원격 컴퓨터,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SFTP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바로 편집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 다음 이제 대답이 나오면 질문이 또 이어지겠죠. 편집이 좋은데요. 혹시 컴파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앞에서 이미 SSH 접속이라는 게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들을 쉽게 이어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하고 또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답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용어와 관련해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거치십시오. 자, 다음으로 검색부터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검색을 해봤고 무엇을 알아냈는지 알려줘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YZ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이미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답한 사람 난감하죠. 아니면 제가 그것도 모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욱더 난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답변을 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미 해봤다는 둥 아니면 나는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둥 이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내가 어디까지 해봤고 내가 무엇을 시도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앞서서 나온 예처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좋은 대답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요. 다음에 추가적인 답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아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서로 괴롭죠. 다음 뻔한 질문을 하지 않기입니다. 숨겨진 가정이나 지식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하는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거꾸로 질문 받을 때 갑자기 뭔가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 때요. 항상 이게 뻔한 내용인지 아니면 나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만 해당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뻔한 질문인 경우에는요.
그냥 매뉴얼 읽어보세요라는 그런 또 상투적인, 물론 뒤에 제가 다른 식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 좀 하세요. 아니면 뭐 과제 여기서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남의 시간 항상 쓴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유도신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적하는 답을 얻으려 질문할게요. 상대편은 다운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이거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질문인가요? 질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자기 만족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을 뭐 충고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말꼬리 잡거나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답, 물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는 게 자기 원하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질문 잘하는 방법. 이제 답변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를 명확하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질문했는데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단어로 풀어내거나 아니면 나의 용어, 나의 말로 한번 풀어서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질문한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요, 저는 요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질문이 나오겠죠. 다음으로 상대방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하고 이제 대칭이 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X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Y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Y를 알고 있는지 거꾸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준을 딱 보고 이거는 내가 대답을 요 정도 레벨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걸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잠깐 카메라가 꺼졌네요. 예, 다시 켰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설명하는 문서를 알려주는 것도 RTFM, 리드 더 매뉴얼은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문서에서 출발하는지를 알려주고요. 해당 문서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힌트를 줘야 맞다. 그렇게 해야 실제 액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매뉴얼 읽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는요. 자, 먼저 어떤 매뉴얼을 읽어야 됩니까? 매뉴얼 페이지도 많을 텐데요. 그리고 매뉴얼 종류도 많을 텐데요. 어디서 어떤 매뉴얼을 몇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 그거 알면 이미 문제를 해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수행한 방법을 알려주기.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주고 질문자의 방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요렇게 요런 과정 거쳐 요렇게 했는데 혹시 이 과정 중에서 저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논의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다음으로 이제 기반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뒤에 더 큰 문제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걸 풀고 있거나요. 전혀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하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거, 요거가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Q&A 세션 진행하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댓글 달릴 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결됐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번 질문자와 그리고 대답하시는 분 두 분의 개인적인 대화인 경우는 오케이인데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경우에는 해결됐다 또는 해결되지 않았다가 중요한 힌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하는 사람한테 내가 대답하는 사람의 어떤 조언을 따라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대답하는 사람도 자기 지식을 업투데이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절차 밟도록 물어보는 사람도 이거 다 덕분에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거. 그 다음 그런 답이 없을 때 요렇게 해서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 질문하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양쪽에서 요거를 지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관찰할 때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같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서하는 겁니다. 발언 질문이 정말로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될 경우라면 문서하거나 문서를 갱신해야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 업스킬 도전 프로젝트에 질문 올리신 거 또 별도로 영상 찍어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면 다른 분들도 보고 또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제가 작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나온 질문은 FAQ로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좋은 점이 뭡니까? 다음에 유사한 질문 나올 때 FAQ 몇 번을 보세요 라고 딱 답변을 상당히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FAQ만 따로 먼저 찾아보는 그런 분도 계실 거거든요. 서로서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뭐 영어, 한국어 상관없습니다. 일단 뭐든지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하고 서버 폴더에 들어가셨어요. 높은 평가를 받은 질문하고 대답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어퍼트도 많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질문들 그리고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요? 고구마 먹는 느낌, 가슴이 답답하고 속 터지는 느낌이 드는 질문들 어떤 게 있었나요? 그리고 사이다 마시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대답하고 질문이 무엇이 있었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또 검색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검색을 해야 될지 한번 교훈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질문 잘 하시고요. 답변도 잘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 규칙을 알고 있으면 검색도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영어 얘기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영어, 한국어 다 하는 그리고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자기 이제 지식을 넓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질문, 대답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